뉴욕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거의 5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시정부는 오늘 7곳의 새로운 검사소를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시에서 민간 기업 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 뉴저지 누악시에서도 오는 31일부터 실내 공공시설 입장 시 백신 접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코로나19 입원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와이칼러 근로자 임금의 상승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연말 기간 소매 판매량이 동년 대비 8.5% 증가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또한 61% 이상 증가했습니다. 어제 레넥시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 사고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로데웨이 사건 승소로 미국의 낙태 합법화를 이끌어낸 텍사스주 변호사 사라 웨링턴이 향년 76세로 별세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들의 자가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했습니다. 이번 격리 기간 단축은 새로운 팬데믹 대처 방식을 감안하고 오미크론으로 근로자가 줄어든 데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주 5만 명을 육박하며 재차 기록을 갱신한 가운데 뉴욕시에서만 2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BC7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의 코로나19 검사자들은 60명 중 1명꼴로 양성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뉴욕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만에 5,000명 이상 상승해 49,708명을 기록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 중 23,000명 이상은 뉴욕시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뉴욕시의 일일 확진자 수는 14,591명, 신규 입원자 수는 296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늘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6일 만에 17만 9천여 명의 뉴욕 시민들이 부스터샷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We announced the booster incentive back on Tuesday. I'm very happy to say New Yorkers are responding. Almost 180,000 New Yorkers have gotten that booster just since Tuesday. 180,000 more, and you've got till the end of this week. 지난주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시 100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코로나19 검사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대기 시간이 보통 1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뉴욕시 정부는 오늘 7곳의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현재 총 120곳 이상의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열린 7곳의 검사소에는 퀸즈의 비치 채널 에듀케이셔널 캠퍼스, 그리고 컬처랩, 브루클린의 카나시아 스쿨, 그리고 메카렌렉 센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 시간과 주소는 뉴욕시 웹사이트 및 트위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뉴욕의 브로드웨이 대표작인 해밀턴, 라이온킹 등도 코로나19에 걸린 공연 관계자들이 속출하면서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 최대의 의료기관 중 하나인 RWJ 바나바스 헬스의 병원들은 외부인들의 방문을 어제부터 잠정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가 환자일 경우 보호자 1명만이 입장 가능합니다. 또한 18세 이하의 방문객은 병원 입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22일 수용력 부족을 겪고 있는 뉴욕시의 병원 11곳에서도 대부분의 외부인의 병원 출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에서는 오늘부터 민간 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합니다. 전국 최초로 민간 기업에게 의무화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경선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뉴욕시의 모든 민간 기업의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직장 출근이 가능합니다. 이에 뉴욕시의 18만 4천 곳의 민간 기업들이 해당 의무화 조치에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COVID is bad for humans, it's bad for our health, but it's also bad for business. And if we want to avoid shutdowns, and I believe we must, we need more and more people vaccinated. So today, the mandate goes into effect for the entire private sector in New York City, all employers. This is how we get people vaccinated. 이에 백신 접종 증명서를 26일까지 회사 측에 제출했어야 하며 만약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1차까지만 접종받았을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날을 기준으로 45일 이내에 2차 접종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종교적이나 이학적인 이유로 지난 26일까지 접종 면제 신청을 한 경우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직장 근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측은 백신 미접종 직원들의 직장 내 출입을 금지하고 직원들이 제출한 증명서류 혹은 접종 면제 요청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인증서와 새 규정에 대한 안내서를 직장 내에 비치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종교 또는 이학적인 이유로 접종 면제 승인을 받았거나 혼자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경우, 화장실 이용 등 제한된 목적으로 잠시 직장 내에 방문하는 경우,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는 공연예술가, 프로운동선수 및 관계자일 경우 접종 의무화 조치에 면제를 받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뉴욕시는 12세 이상의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내 장소 입장 시 2차까지 접종 증명을 요구합니다. 26일까지는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의 경우 1차만 접종했어도 실내 시설에 입장이 허용되었으나 이제는 2차까지 접종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뉴욕시는 지난 14일부터 5세에서 11세의 아동들에게도 실내 공공시설 입장 시 1회의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연령의 아동들은 현재 1차까지만 접종하여도 실내 입장이 가능합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저지의 최대 도시인 누아크에서도 실내 공공시설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합니다. 뉴저지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에서는 처음으로 뉴아크시가 식당, 극장 등 실내 시설 입장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해당 의무화 조치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부터 1월 10일까지 시행됩니다. 이에 5세 이상일 경우 뉴아크시 전역의 식당, 술집, 오락시설, 공연장, 영화관 등 모든 실내 시설 입장 시 최소 1회 이상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1회 접종 후 3주가 경과되었을 시에는 2차까지 접종 증명이 요구됩니다. 단 종교시설이나 식료품점, 약국 등은 예외를 받습니다. 뉴저지주 보건부에 따르면 뉴욕의 1차 백신 접종률은 70%며 18세 이상 성인들의 접종률은 85%로 나타났습니다. 또 에섹스 카운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뉴욕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2,706명이며 사망자 수는 1,07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은 지난 1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다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같은 실내 장소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는 제외하고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라스 바라카 뉴욕 시장은 뉴욕시의 양성 판정률이 27.16%에 달한다며 이에 따라 뉴욕의 주민들과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보다 공격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라카 뉴욕 시장과 스티븐 플롭 저지시티 시장은 지난 23일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뒤이어 지난 25일 라비 발라 호보켄 시장도 SNS를 통해 양성 판정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 시장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증상이 경미하다고 밝히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 선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전국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 전에 비해 69% 증가해 지난 25일 20만 1,33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11개월 만에 20만 명 선을 넘긴 것입니다. 지난 14일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1만 8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지난 2주간 뉴욕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80% 증가하고 워싱턴 DC에서도 이달 초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백신 접종 대상이 된 아동들이 코로나19로 입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23일 기준 입원한 소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확진 이심자가 전국적으로 1,987명에 달하며 열흘 만에 31% 증가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 AAP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미성년자의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1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학회는 미성년자 감염자가 극도로 많다며 특히 미 북동부와 중서부에서는 미성년자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의 어린이 입원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소아 입원 환자 수는 지난주 109명을 기록했는데 바로 2주 전 2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395% 증가했습니다. 뉴욕의 어린이 코로나19 입원자 수는 지난 12월 5일에서 11일까지는 70명, 12일에서 18일까지는 104명, 그리고 최근 19일에서 23일에는 184명을 기록하며 2주 만에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뉴욕의 입원 환자 수는 지난 5일 이후 4배로 증가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은 백신 자격이 되지 않는 5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ur vaccination rates in 5 to 11-year-olds remain disappointingly low, and I hope that parents will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y to vaccinate their children so that their children are protected. 보건당국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아동 대다수는 두통, 인후통, 코막힘, 발열 등과 같이 감기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의사들은 소아 확진자의 대다수는 가벼운 증세를 보이며 중증으로 발전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화이트칼러 근로자의 임금도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과 구인난이 겹치면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를 높이려는 업체들이 늘어난 결과인데요. 자세한 소식 안정 기자가 전합니다.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고용시장의 열기와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시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의 임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방정부 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올해 3분기 전체 민간 부문 종사자 임금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 증가해 이 중 소매 서비스업 종사자의 임금은 7%가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대표적 화이트칼라 직종인 관리, 경영, 금융 분야 임금 상승폭은 같은 기간 3.9% 상승해 이는 평균치보다는 낮지만 해당 분야만 보면 2003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직군을 망라한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의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6.8%로 198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수요 증가로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비, 의료 서비스와 주택 임대료 등이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력 부족도 임금 상승의 요인이 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4.2%로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면서 인재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존 인력의 유지를 위해 임금을 인상한 기업들이 늘어난 결과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합니다. 급여 컨설팅 업체 존슨 어소시에이트 앨런 존슨 이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자들은 가중된 업무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슨 어소시에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은 급여 인상과 보너스로 지난해보다 10%에서 35%가량 더 많은 돈을 지급했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코더패드는 내년 전 직원에게 임금의 10%를 인상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달 초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 보드의 조사에서는 기업들이 계획한 내년 평균 임금 인상률은 3.9%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임금 상승이 각 기업들의 비용 증가를 가져와 다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또다시 임금 추가 인상을 부르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급속 확산은 연말 연시 여행 계획에는 차질을 주었지만 쇼핑 계획에는 차질을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 전자선거를 매출 및 소매 매출은 이번 연휴 시즌 기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안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연말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스터카드의 지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자동차를 제외한 미국 내 소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마스터카드 전망치인 8.8%에는 못 미쳤지만 17년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년 전 같은 시기에 비해 10.7%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보석과 의류 판매량의 증가가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물류대란 우려에 소비자들이 예년보다 일찍 쇼핑에 나선 결과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의류 매출이 1년 전보다 47%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보석과 전자제품 매출은 각각 32%와 16%가 늘었습니다. 한편 온라인 판매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증가율이 8.1%를 기록한 반면 온라인 매장에선 매출 규모가 11%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전자상거래 매출은 61%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6%에서 올해 20.9%로 확대됐습니다. 백화점 매출 또한 2020년도에 비해 21% 증가했습니다. AP통신은 이에 대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 소비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7% 올랐습니다. 이는 1982년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계속되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과 노동력 부족, 그리고 물류 대란으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 상황은 평탄하지 않은 가운데 연말연시 쇼핑 수요 기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한 차량이 LNX3 고속도로 요금소에 돌진해 화재가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밤 애틀랜틱시티 고속도로에서 차량 한 대가 에그하버 톨플라자를 들이받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뉴저지주 경찰국은 밝혔습니다. 당국은 일요일 밤 9시 무렵 해밀턴 타운십에서 승객 4명과 함께 동쪽으로 향하던 혼다 SUV가 톨게이트 방면 17.6마일 지점에서 광장으로 돌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운전자인 뉴햄프셔주 맨체스터 출신의 31세 리치톤 키에프씨와 조수석에 있던 27세 리치시의 키에프씨, 그리고 뒷좌석 승객인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 거주 14세 키오티피 키에프 양이 사망했다고 애틀랜틱시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번째 탑승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12세 소녀로 사고 후 병원으로 즉시 이송돼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당시 에그하버 톨플라자에서 근무하던 요금소 직원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뉴저지주 경찰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애틀랜틱 카운티 해밀턴 타운 28번 출구에서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54번 도로로 차량이 우회되는 등 7시간가량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과 유튜브 동영상에는 해밀턴 타운십의 요금소 광장에서 불꽃이 치솟는 모습과 요금소 일부와 차량 한 대가 그을리는 등 화재의 여파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에그하버 톨플라자는 2015년 벤 살렘의 팍스 카지노에서 통근하던 직원이 치명적인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고 현장이기도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낙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1974년 미 연방 대법원이 내놓은 로 vs 웨이드 판결인데요. 미국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판결을 이끌어낸 텍사스주의 변호사 세라 워링턴이 지난 26일 향년 76세로 타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안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73년 미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낙태 합법화라는 획기적 판결을 이끌어낸 로 대 웨이드 사건의 텍사스주 변호사 세라 웨딩턴이 26일 향년 76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유족은 최근 건강상의 문제가 있던 그녀는 자택에서 잠을 자다 사망했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1945년 텍사스주 에빌린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난 고인은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졸업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녀는 로데웨이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1969년 텍사스주에 살던 노마 맥코비라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됐다며 낙태 수술을 요구했으나 당시 생명이 위독하지 않았고 성폭행 당시 사건 보고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당해 여성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신변 보호를 위해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고 헨리 웨이드라는 이름의 달라스 카운티 검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로데 웨이드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971년 세라 웨딩턴은 친구인 동료 변호사 린다 커피와 함께 낙태를 금지하는 주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임산부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소송에서 웨팅턴 변호사는 낙태 합법화를 강력히 주장해 결국 1973년 7대2로 낙태 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개인 사생활에 대한 헌법 권리에 따라 미국에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인의 활동은 한때 정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1972년 민주당 소속 텍사스주 하원 의원으로 당선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고 1978년에서 81년에는 지미 카터 행정부에서 여성 문제와 관련한 행정부 고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모교인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 28년간 법학을 가르친 세라 웨딩턴 변호사의 별세 소식은 미국 사회가 낙태권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해져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이 로데 웨이드 판결과 상충하는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10일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 연방 대법원에서는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결정은 내년 6월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이뤄진 대법원의 인적 구성상 합헌 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KBTV 뉴스 안지영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이번 주 지하철 운행 서비스가 일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TA는 특히 오늘을 포함해 이번 주 목요일까지 열차가 축소 운행에 들어간다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교통국은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과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일관된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최근 빠르게 확산되는 오미크론 변종에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예정된 서비스를 줄임으로써 필요한 곳에 열차 승무원을 재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인력난에 시달리는 MTA는 캐시오컬 주지사의 필수 인력의 격리 기간 축소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도 이전에 완전히 예방접종을 받았고 무증상이거나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 5일 이후에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뉴욕시 퀸즈 클리어뷰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60대 한인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24일 오후 10시 30분쯤 북쪽 방향 클리어뷰 익스프레스웨이 웰레츠 포인트 블레바드 진입로에서 자동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나소 카운티 윌리스턴 파크 거주 김재수 씨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3년형 토요타 코롤라를 운전하던 중 진입로 부근에 정지된 2012년형 기아 소렌토 차량 옆면에 부딪힌 뒤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전면에 있는 벽면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김 씨는 인근 퀸즈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아 소렌토 차량에 탑승 중이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자메이카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NYPD 교통사고 충돌 조사반이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막을 내리면서 뉴욕시 정부가 그동안 형형색색으로 화려하게 집안을 비추던 크리스마스 트리 수거에 들어갑니다. 지난 26일 뉴욕시 위생국은 내달 1월 9일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위생국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 앞에 내놓을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수거되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톱밥으로 만들어져 시내 각 지역의 공원과 놀이터, 커뮤니티 정원 등에 뿌려지는 거름으로 재활용됩니다.
가짜 나무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트리의 경우에는 도네이트 NYC를 통해 기부가 가능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수거 정보는 뉴욕시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더불어 항공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난 주말 미 전국에서는 수천 편에 달하는 항공기가 잇따라 결항하거나 지연되는 등 항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비행편 추적 웹사이트 FlightAware에 따르면 일요일에만 미국에 입국 또는 출국하는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고 거의 4,000편이 지연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 기준 델타 항공은 145편, 제트블루 항공은 112편, 유나이티드 항공은 107편, 아메리칸 항공은 76편을 취소했습니다. 일부 결항 원인에는 날씨 탓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인력난이 항공 대란을 촉발시킨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델타,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주요 항공사들은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상태입니다. 이는 비접종 직원에 대한 무급 휴가 처리, 접종 직원이라 해도 확진자 접촉에 따른 격리, 돌파 감염 등의 사례가 겹치면서 인력 부족 사태가 심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